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TMI 시간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저는 친절한 노영민 실장이고요. 옆에는 우리 김재경 소장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13일의 금요일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우리를 공포와 혼란 속에 빠뜨렸던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1억 이상 신용대출 금지. 이거 솔직히 좀 짜증나기도 하고 부담스럽거든요. 소장님 오늘 어떻게 된 건지 핫 이슈 TMI 시간 좀 알려주시죠. 인지를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3일의 금요일이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에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 해가지고 우리가 대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1년 이내에는 집을 못 산다. 집을 사게 되면 신용대출 금액 환수. 해당 부분이 언제 시행되는가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야지 그 전에 할 사람들은 빨리 신용대출을 받든 해야 되는데 잘리기 전에. 그쵸. 은행 전산 시스템 정비를 한 다음에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뽑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내일이라도 은행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당장 11월 말에 이 기한이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대책 시행 전에 1억 이상 대출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되죠? 대책 전, 그러니까 11월 30일 시행 이전에 신용대출 1억 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택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대출 환수라든지 이런 차주 개념 DSR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우리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은행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분증과 중요 서류를 챙겨가지고. 하지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대출을 받았다가 1년 뒤에 한번 집을 매수한다면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네. 뭐냐, 우리가 신용대출 1억 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1년 내에 일단은 집을 못 사요.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그 신용대출 금액을 다 환수를 하게 되는데 그럼 1년이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라는 질문 방금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게 신용대출 금액의 총합이 1억을 넘어가게 되면 차주 개념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도 DSR 개념할 때 다 산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가 신용대출을 안 받았었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었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있었을 텐데 신용대출 1억도 이 금액에 포함돼 버리면 줄어들겠네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주담대에서 금액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내가 뭐 1년 동안 신용대출 받아서 이자 내면서 묵혀놨다가 그러고서 뭐 살려고 했었더니 또 그 주담대도 줄어들고 뭐 이러면 득되는 게 없어요. 그쵸? 또 그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있을까요? 집값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배 아파. 그쵸? 내가 안 돼요, 그 안 돼요.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방법은 선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장님 그럼 이건 어때요? 1억이라고 했으니까 9,999만 9,999원. 가능합니다. 나 좀 잘했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요거를 우리 와이프나 배우자님과 함께 또 하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대출 금액이 좀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인별이기 때문에 남편 9,999만 원, 9999. 아내 9,999만 원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1년 이내에 집 사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차주 개념 DSR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피해 가실 수도 있지요. 어떻게든 우리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한번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5천 빌리고 나머지는 하나은행에서 또 5천 빌리고 다른 데서도 5천 빌리고 마통도 파고 이러면 어떤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건에 1억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차주 개념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A라는 사람이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해가지고 총합이 1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번 규제 대상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소장님 그럼 하나만 더요. 우리 저축은행도 하고 P2P 대출도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쏠릴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돈을 어디서 구해와요 우리가? 일단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인데 2금융권들은 아직 신용대출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이 2금융권 같은 경우도 곧 규제를 하겠다라고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할지는 아직은 유예기간이 있고요. 그전에도 DSR 적용할 때 1금융권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2금융권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시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2금융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몇 달의 텀이 있을 수는 있다. 2금융권도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P2P 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규제 사각지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요. 이자 센데. 진짜. 그렇죠. 짜증나네.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 정책 중에 하나로 아마 내놓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우리 주택담보대출도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신용대출도 그동안 많이 이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 가격에 혹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담보대출 규제 혹은 신용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 그렇게 왜냐? 얘기하시죠? 애초에 대출 규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많이 봤었죠. 가장 큰 규제가 뭐였었어요? 2017년도 파리 대책 때도 담보대출 규제가 나왔었고요. 사실 금융규제로선 제일 셌던 게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이 아예 압도적으로 셌거든요. 1주택자기만 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아예 대출 금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9.13 대책이었고요. 네. 12, 16 대책 나오면서 또 뭐 어떻게 됐어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주택은 아예 현금. LTV 0. 이런 식으로 갔다가 대출 규제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집값 잡혔나요? 아니요, 오히려 보란듯이 좀 더 올랐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출 규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집을 못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 전세가 또 든든하게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투자자라고 하면 굳이 대출을 안 받아요. 그냥 갭 투자를 해버리죠. 왜? LTV 뭐 40% 이거 받아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세 금액이 훨씬 더 높게 그리고 이자도 안 나오면서 갭 투자하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 지금 전세 금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활용하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건 대출 규제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실소유자 규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또 이번에도 그렇죠. 왜냐? 애초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뭘까요? 내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입주하려는 사람이 목돈이 다 없으니까 대출을 은행,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데 이게 사실상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이건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한테는 크나큰 페널티라고 볼 수 있는데 흑수저 출신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세무사를 차렸다든지 아니면 위사예요. 연봉이 엄청나게 높아 라고 해도 목돈이 없잖아요. 대출 이자 충분히 감안할 수 있어 라고 해도 대출을 안 해주면 일단 목돈 없으면 집을 못 사고 연봉을 잘 모아서 집을 살려야 돼 집값은 올라가고 지금 주담대를 이렇게 막아놨는 상태에서 신용대출이라고는 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은 연봉이 한 1.5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이상 1억 넘게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담대를 다 막아놨었던 상황에서도 집값을 못 잡았는데 이거 신용대출 뭐 1억 5천 나올 거를 9,999만 원 받았다 라고 해가지고 그 가용자금에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집값 잡는데 별 영향은 없고 오히려 그렇게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친절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발표되는 정책마다 저를 자꾸 화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쵸. 좀 진짜 13일에 금요일에 발표된 네, 주말에 정말 시끄러웠어요. 화나는 정책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를 했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최근에 신용대출 규제까지 우리 김재경 소장과 함께 투미TV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희 투미TV 앞으로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